이번 40 총선, 4.10이라고 해야 되나요? 40 총선이 낫겠네요. 40 총선. 굉장히 중요한 선거 같긴 합니다만 그 의미를 나름대로는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한번 먼저 네, 진단해 먼저 주시죠. 말씀해 주실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수님이 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을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또 야당에게는 그 정권을 제대로 견제를 했는지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정도 됐는데 여러 군데서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고 망신 외교를 좀 하고 있고요. 어느 것 하나 지금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요. 그리고 야당이 그동안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실정,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했는지 그것도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네. 이번 그 40 총선이라고 할까요? 4.10 총선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총선이라고 하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는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어떤 분란 상당히 강조됐고요. 대신 한동훈 국민의힘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하다못해 연탄이라도 나르는 이미지의 정치를 만들어낸 반면 민주당은 내홍만 있는 민주당 뭐 이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총선의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중간 평가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남아있는 총선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위기인 것 같아요. 다중적 위기라고 하잖아요. 아니 전쟁 날지 모르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해서 나자빠지고 있고 민생의 위기 또 기후변화의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의 위기 또 부모님 계시면 요양병원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나서는 찜찜하고 자기의 돌봄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 얘기 못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폭탄만 터뜨리고 있는 국면인데 민주당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자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총선의 이슈를 민주당에서 제대로 갖고 가야 한다. 즉 민생, 평화, 돌봄, 환경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슬로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그 민생 부분은 보면은 요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올랐습니까? 장보기가 두렵다라고 하고 저도 마트 가서 주말에 장을 한번 보면은 이건 다 못 사요. 뭐 이런 그 체감하고 있는 그런 그 민생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에 한번 물어봤어요. 민주당 당직자한테 왜 그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느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투어를 한다면서 나가서 정책 홍보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관권 선거 관권 선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나가서 시장도 가서 둘러보고 하면서 물론 뭐 다 씌우겠죠. 보여주기겠지만 아니 그 정도도 왜 하지 못하냐. 그걸 통해서 이번 선거가 이런 정권의 어떤 경제적인 실패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그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시장을 가거나 하지는 지금 못할 공천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팩트를 가지고 국민에게 알릴 것인지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심지어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자료를 다 돌렸는데 기자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네. 네. 뿐더러 뭐 가령 디올백 이슈 같은 것들도 어젠다 키핑을 못해서 거의 지금 뭐 사라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선거와 언론
원론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라는 것은 정치 과정의 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 대의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인가를 선택하고 기존에 있는 정당에 대한 어떤 판정을 내리는 게임이니까요. 저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 꽃의 시기에 언론이 제대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의 미디어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의 정책적 아젠다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한동훈 위원장의 연탄 나르기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마트에서 장 보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주말에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영수증이 달라지는지 이런 거 심층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선거 시기에 언론이 정당 중심의 미디어 이벤트에 너무 휘둘려 있거나 아니면 정언이 유착돼서 미디어 이벤트 홍보 대행사로 전락했다. 저는 그래서 선거 시기 민심의 현주소를 다루는 정책적 아젠다는 사라지고 정치 홍보의 미디어 이벤트 회사처럼 된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환멸을 넘어서 선거 환멸까지도 지금 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게 국민들이 정말 그 평상시는 어떤 뭐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에 또 예.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다가 이렇게 선거를 우리나라는 뭐 선거가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좀 자주 있긴 한데 어찌됐든 국민이 시민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드물고 소중한 그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언론이 충분한 정보를 유익하고 이런 정보를 언론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건 공급자 중심인 거예요. 네. 정치인들, 후보들, 정당을 위한 지금 보도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나르러 갔는데 기자들은 거기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만 따라가지 말고 거기도 뭐 따라갈 시간 나면 따라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른 연탄을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아니 이런 것도 취재를 해야 되는데 단 한 글자도 그런 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언론의 비극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의 지역구에서 연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총량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지역구에 올 한 해에 1,000장 또는 뭐 5,000장이 필요하고 이거를 몇 명의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 연탄 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탄 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살기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값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연탄 나르기 쇼가 아니라 연탄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죠. 그렇죠. 예. 맥도널드 지수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국 지수를 놓고 선거구별로 연탄이 공급되는 망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종로구에는 몇 장이 들어가는데 저기 무주 진안 장수에는 몇 장이 들어간다. 이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을 서민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연탄 쇼를 이렇게 보도하더라도 그 옆에 연탄 사용자한테 요새 그러면 살기 어떠십니까? 네네, 물어보고. 그렇죠. 보통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